여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진짜 조용하죠. 저는 평일에 방문을 했었는데 시골은 어딜 가나 평일에는 다 조용하고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 우리 눈앞에 펼쳐진 바닷가가 죽도 해수욕장이고요. 저기 왼편에 보이는 동그란 섬이 죽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죽도 뒤편이 양양에서 가장 유명한 인구 해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죽도 해변에 있는 바로 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고가도로 바로 뒤에 있는 이 집. 딱 봐도 집이 새 집이죠. 사실 강원도 동해안은 거의 사시사철 주말마다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좀 검색해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볼 수 있었고, 이게 올 7월달 뉴스인데 저도 이런 뉴스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읽어보면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줄어서 서핑숍,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업종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했나봐요. 그러니까 인구해변의 상인들이 이렇게 해변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가짜뉴스가 양양을 아프게 합니다. 양양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과 허위 정보는 더 이상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었는데 분명히 자기들이 현재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여기 경매물건 앞에서 봐도 저 바닷가에 신축한 호텔이 보이는데 아마 타격을 입었겠죠. 여기 보이는 이 경매물건도 거의 새 건물이고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업소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양이 서핑으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개발이 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제가 물론 평일에 방문한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시골은 농업이 기본이고 관광업이 보너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없으면은 시골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그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되면은 그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동안 그 지역에서 생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멀리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준이 좀 높습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관광지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또 요즘에는 8,000원짜리 순대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특히 이런 시골 지역 관광지들은 놀러 오는 도시 관광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터지면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평일에는 사람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런 시골인데 주말에 관광객들 오면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시골의 현실입니다.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밖에 간판이 달려 있는데 땡땡 스테이, 분명히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숙박업소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경매로 나오게 된 거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총 4층의 건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은 일반 음식점, 2, 3, 4층은 이렇게 가구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다 합하면 171평입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고 건축비도 많이 들었겠어요. 사용 승인은 2021년, 건축 허가는 2019년인데 저는 여기 양양이 서핑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원도에 이사 오던 2018년부터 계속 접했던 소식이거든요. 아마 그 전부터 양양이 서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니까 야, 여기다가 건물 지면은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2021년도에 이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널찍하고요. 1층은 용도가 일반 음식점인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던 인구 해변에서는 살짝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1층은 현재 공실 상태인 것 같고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건물도 역시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이 나면 건물주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제가 건물주라도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오면은 2, 3, 4층으로 올라가는 현관이 보이고요. 방의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야외 공간에 나와서 보면은 분명히 눈앞에 동해바다가 쫙 펼쳐질 겁니다. 건너편 바닷가에서 봤을 때 저 고가 위로 이 건물의 3, 4층이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방들에서 혹은 야외 공간에서 이런 바다 풍경을 훤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참 아름답긴 하죠.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줄고 동네 사람들은 힘들다고 난리고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도 많이 보도되고 저는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경매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이 건물의 감정가는 12억 8천만 원. 와, 비싸죠. 비쌉니다. 한 번 유찰돼서 현재 가격은 8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추가 유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되고 현재 임의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법인이 이 건물을 지었고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경매에 나온 상황이죠. 권리 분석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면은 이렇게 전입된 사람이 한 명, 전입된 법인이 또 하나 있네요.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인데 전입일자가 2022년, 2023년으로 모두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없고 설사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채권 최고의 9억 6천만 원 있고요. 그 이후로 후순위 근저당권 8억 5억 4,2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요거 모두 다 합하면은 23억 정도 됩니다. 와, 상당히 큰 돈이네요. 하지만 요거 모두 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채권자들만 좀 짜증나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 최저가가 8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 요 청구 금액이 8억 3천만 원이네요. 이번에 낙찰돼도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만 배당을 거의 받게 될 것 같고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배당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거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은 여기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다시 집행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 채권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죠. 여러 사람이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국공유지에 접해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이쪽 길은 제가 보니까 이제 사유지 현황 도로예요. 사유지 현황 도로고 공유인이 9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안쪽에 집을 지은 분들, 집 같기도 하고 또 무슨 펜션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지은 분들이 이 도로를 같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매 물건에 국공유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도로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이 경매의 결과가 많이 궁금해요. 왜냐면은 현재 이 동네에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어서 과연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든지 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니까 현재는 이 지역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나중에는 또 부흥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해서 만약에 경매 과정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내가 한번 싸게 낙찰 받아서 미래를 한번 도모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주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은 지금 이 건물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만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모로 다 어렵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